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미 증시 반등의 영향으로 양지수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금요일 시장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어제 종가와 같은 1,318원에 출발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자, 지금 화물연대도 총파업 철회 찬반 투표 결과 파업 종료를 결정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에서는 기관에서 금융투자와 연기금을 중심으로는 금융업을 그리고 외인은 전기전자 업종 매수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전력의 상승에 힘입어서 전기가스업, HMM 상승에 운수창고 업종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는 7일 만에 반등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자,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은 IT 부품주, 기관은 오락과 문화업종에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TV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똑같이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서울경제TV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장 내일장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미연 기자 나와 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고 왔습니다. 김미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10월 경상수지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흑자를 기록을 했지만 적자를 겨우 피할 수준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한국은행은 오늘 10월 경상수지가 8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8월 30억 5천만 달러 적자에서 9월 16억 1천만 달러 흑자로 전환된 뒤 2달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간 모습입니다. 하지만 10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작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흑자 폭은 71억 3천만 달러나 급감했습니다. 직전 최저치는 지난 7월 7억 9천만 달러 흑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지금 수출과 수입 격차를 나타내는 상품 수지가 큰 폭으로 적자 전환한 영향이 컸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상품 수지는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10월 상품 수지는 14억 8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적자 전환했을 뿐만 아니라 1년 전과 비교해 75억 8천만 달러나 감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출은 525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6% 줄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 영향으로 반도체나 화학공업 제품이 부진한 영향이 컸습니다. 반면 수입은 540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해 1년 전보다 8.5% 늘었습니다. 원자재와 수송 장비 등 소비재 수입이 모두 증가한 영향이 컸습니다. 네, 다음 소식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여행 가기 전에 예약 대행사 이용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일부 글로벌 예약 대행사업자 OTA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거나 또 환불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한국소비자원이 고투게이트, 키위닷컴 등 8개 글로벌 OTA 업체를 조사한 결과 6개 업체가 환불 불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용 약관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키위닷컴의 경우 특정 조건에선 10유로만 환불 가능이라거나 현금이 아닌 크레디트, 즉 적립금으로만 환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또 고투게이트는 항공사 사정으로 계약 해지 시에도 소비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약관에 넣었습니다. 또 익스피디아를 제외한 7개 업체는 항공권의 변경, 취소 및 환불 정보를 기준보다 미흡하게 표시하고 있었고 항공기 종류나 유류 할증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고투게이트 등 5개 업체는 개별 항공권의 정책과 관련 없이 취소 보장, 환불 가능 약관 등과 같은 부가 상품을 별도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5개 업체는 이메일 상담 서비스 등의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관련된 사항조차 부가 서비스 상품으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글로벌 OTA에 소비자의 불리한 약관을 시정하고 표시 정보를 강화할 것 등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네, 항상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소비자가 직접 약관을 꼼꼼히 살펴야 하는 불편함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쉽게 고쳐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석유화학 분야의 친환경 전환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자, 이 소식도 자세하게 좀 전해주시죠.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화학산업 포럼 결과 보고 대회를 열고 석유화학 산업 지원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산업부는 석유화학 기업이 폐플라스틱으로 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나프타 대신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원료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탄소 중립 산업 핵심 기술 개발 사업비 중 1,858억 원을 2030년까지 석유화학 산업에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일반 나프타와 달리 폐식용유, 팜유 등에서 추출한 재생원료인 리뉴어블 나프타를 수입할 경우 석유 수입 부과금을 면제하고 또 친환경 원료를 사용하는 플라스틱 가공 기업에는 폐기물 부담금을 줄여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친환경 정책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밟아가야 하는 수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가 이번에 또 전환 정책을 통해서 특별히 기대하고 있는 효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의 친환경 산업 전환과 육성을 통해서 현재 95조 원 수준인 산업 매출액을 2030년엔 150조 원, 2050년엔 170조 원 규모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정밀화학 분야는 고부가 가치화를 추진해 현재 10개에 불과한 매출액 1조 원 이상 기업을 2030년까지 20개로 늘릴 계획이고요. 플라스틱 산업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생산 공정을 구축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태계를 조성해 현재 32%인 부가가치율을 2030년까지 37%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이런 지원 방안을 통해 화학 산업에서의 수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은 법 제정을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법안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도 꼼꼼하게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시각 보도본부 김미연 기자였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시각 증시 시황을 좀 브리핑을 해드리고 오늘 포털 검색어 상위 종목 그리고 서울경제TV 특징주를 소개해드리는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혜연 캐스터 준비하고 있는데요.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둔화세가 나타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커지게 됐죠.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강세 마감을 보였고요.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오전장의 변동성이 나타났지만 오후장 들어서는 계속해서 고점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계속해서 이 상승폭 확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0.45% 오른 2,381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유가 하락에 따른 이 해운주와 항공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중국 관련 소비주들도 현재는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0.94% 오른 719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모처럼 5G 관련주들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콘텐츠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연일 매도세를 보였던 이 외국인들이 6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을 해주었습니다. 기관도 매수세 이어나가주고 있죠. 기관이 현재 2,674억 원, 외국인은 599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이 4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을 해주었습니다. 기관이 홀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141억 원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은 현재 장중에 매도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OTT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힘을 받을 만한 소식이 나왔는데요. 중국에서 한한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는 K-드라마뿐만 아니라 K-영화, K-음악, K-뷰티까지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오늘장에서는 특히나 이 콘텐츠 관련주들의 주가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중국 OTT 플랫폼인 비리비리에서 전일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1이 서비스가 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영애 배우가 출연하는 구경이도 방영권을 판매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지난달 22일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실제로 6년 만에 이 중국 OTT 플랫폼에서 한국 콘텐츠들이 서비스가 재개가 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서 관련주들 힘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CJ ENM이 15%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바른손도 17%대. 바른손 ENA는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최근에 연이은 하락세를 보였을 때 선방을 보였던 몇 안 되는 섹터 가운데 하나가 또 2차 전지 관련한 섹터였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도 유일하게 또 견조한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는데 전일 미증시에서 반등이 나오고 오늘 국내 증시도 반등을 보이고 있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오늘은 좀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아무래도 전일 미증시에서 테슬라가 급락을 보인 여파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3거래 연속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상하이 공장의 교대 시간을 11시간 30분에서 9시간 30분으로 단축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잠재적인 생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LG화학이 6%대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SKC도 7% 가까운 하락세, 대주전자재료는 현재 10%대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5일부터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어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오늘 주가 소폭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나스닥 지수 반등에 힘입어서 오늘장 네이버와 카카오도 동반 상승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도 전반적인 흐름이 양호한 상황이고요.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한국전력이 오늘장 7%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전기료 인상에 대한 기대감에 힘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아모레진 는 오늘도 중국발 온기가 불어오고 있습니다. 최대 선호주로 증권가에서 아모레지를 뽑게 되면서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비나텍도 오름세 보여지고 있죠. 수소 연료전지 제조업체인 가온셀이 최근에 사우디로부터 투자 유치 성공했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카카오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한창 이 먹통 사태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 차례 회의를 걸친 결과 업비트 등 가상자산 거래소 로그인 오류는 보상안에서 제외하기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가는 현재 3%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덱스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발 훈풍으로 인해서 콘텐츠 관련주도 강한 모습이고요. 또 아바타2와 관련한 수혜주들도 오늘 장에서 오름세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덱스터 현재 7% 넘는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15,6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위메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믹스 상장 폐지를 앞두고 전일 마감 10분까지도 낙폭이 상당하게 나타났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반등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믹스가 닥사에서는 거래가 중지가 됐지만 이제 지닥에서는 또 상장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현재 9%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탑10 확인해봤습니다. 네, 김혜영 캐스터와 함께 오늘의 특징주들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은 어떻게 수급 상황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 지금 현재 시간 2시 9분 지나고 있는데 자, 앞서 확인한 현재 수급 상황 객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수급 상황 보고 왔는데요. 자, 종목별 흐름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키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에 기관에서는 한 12만 주 이상 매수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국내 드라마들이 중국의 OTT 비리비리라고 하는 플랫폼에 지금 방영을 시작을 했거든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1이었었는데 중국 OTT에 한국 드라마가 업로드된 것 자체가 한 7개월 만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 콘텐츠와 관련된 업종들 자체가 조금 더 뜨거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구경이라고 하는 배우 이영애 씨가 주연했던 드라마였는데요. 그 중국 방영권 라이선스를 유코라는 플랫폼에다가 판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 미디어 종목들에 비해서도 조금 더 두드러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에이스테크인데요. 저희가 5G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도 많았고 또 이 종목들이 생각보다 시세가 안 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표하셨을 건데 오늘은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글로벌 5G 가입자 수가 연내 한 10억 명 돌파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추세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모멘텀들이 모멘텀이 언급이 되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연내 10억 명 넘는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감이 많이 안 오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5G 전에 사용했던 LTE보다 보급률이 한 2년 정도 빠른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5G가 아직까지 대중화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반응이 없었다는 부분 생각해 본다면 실제로 보급률이 생각보다 좀 빠르다 정도 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것 같고요. 에이스테크를 필두로 해서 RFHIC라든지 서진시대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5G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덱스터입니다. 덱스터는 VFX라고 하는 시각 효과를 주로 제공하고 있고요. 국내나 해외 영화나 드라마 제작사들에게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 이슈가 있을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상 콘텐츠와 관련된 내용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VFX 시각 특수효과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아바타 물의 길이라고 하는 아바타 2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한국에서 개봉을 하거든요. 12월 14일이니까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흥행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흥행 기대감이 나오면서 시각 특수 효과라든지 하는 이런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종목이 덱스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영화가 나와서 흥행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느냐라면은 그 연결고리 자체는 약간 약하기 때문에 이 모멘텀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파고드는 것보다는 단순히 수급을 좀 위주로 해서 판단하시면은 투자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OTT 관련해서 케이스트 봐주셨고 또 5G 가입자 수와 관련해서 에이스테크, 덱스터까지 함께 봐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포착하신 특징주는 어떤 건지도 궁금한데요. 자, 어떤 종목들인지 짚어주시죠.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소 좀 뻔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를 지금 시점에서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갈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미국의 주요 기술주들이 어제 반등을 했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1% 넘게 반등했고 또 필라델피아 지수도 2% 넘게 반등하면서 국내에도 그 훈풍이 그대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에는 낙폭 과대에 의해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된 건데 이것이 얼마나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라는 종목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연말 그리고 연초에 모멘텀 공백기에 진입을 했거든요. 신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이라든지 그런 모멘텀들이 부재한 상황이라는 점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수급이 쏠리게 되면은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수급이 쏠리지 않는다면은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흘러내린다는 양상으로 보았을 때 삼성전자만큼 수급으로 현재 판단할 수 있는 종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더 길게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지금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지램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삼성전자에서 구사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점유율이 확대되고 나면 이후에 공급 가액이 해소가 되고 디램 가격이 올라올 때 이 부분이 매출 영업이익으로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초격차도 확보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다소 긴 관점으로 보더라도 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한번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삼성전자는 특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종목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매수가를 잡아주신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삼성전자 매수가가 최근에 계속 가격이 조정되었던 가격대를 보면 한 58,000원대까지도 조정이 되었다가 반등 나오는 구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가격이 바로 매수를 해도 되느냐라고 하면 분할 매수라면 충분히 가능한 가격이지만 만약에 가장 낮은 가격에서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58,000원부터 이제 매수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58,000원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보는 마켓 로드맵입니다. 자,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의 미 증시 주요 전기차 기업의 주가가 혼조세를 보였고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 2차 전지 업종의 전반적인 하락세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특히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 교대 근무 시간 단축, 거기다가 오버행 이슈가 불거지면서 추가 하락까지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최근 테슬라의 주가 하락이 전기차 업황의 전반의 리스크로 파장이 확산되지는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 테슬라가 굉장히 거대 기업인 건 맞는데요. 그만큼 뭐 전기차 업종에도 전기차 산업에도 가장 크게 좀 영향을 미치고 전기차 회사 중에서는 가장 선두주자의 모습을 하면서 압도적인 영향을 미친 거는 사실인데요. 근데 테슬라가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오너 리스크 비슷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뭐 비트코인 많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코인 가격이 상승할 때 테슬라 같이 좀 올라가는 모습도 보였었고 코인 가격 하락할 때 테슬라 주가에 영향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앨런 머스크라는 이 CEO가 이 오너가 여러 가지 코멘트를 할 때마다 뭐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를 하면 주가가 또 상승하고 전기차 업종에 대한 그런 좀 부정적인 코멘트를 할 때 주가가 하락하면서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근데 그럴 때마다 국내 2차 전지 업체들 주가의 영향에 대한 우려감들은 계속적으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봤을 때 주가 영향이 과도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달라지는 모습이 주가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예전과는 좀 달라진 모습이 오너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뭐 비트코인과 관련된 그런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물론 이제 상하이 공장에 좀 국한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전기차가 좀 덜 팔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테슬라를 통해서 발생을 했죠. 그렇게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을 했더니 국내 2차 전지 업체들, 특히 셀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테슬라로 인해서 촉발된 근본 리스크, 이번 리스크는 전기차 업종 셀업체들, 뭐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있죠. 이 업체들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소재 업체라든지 다른 업체들로까지도 좀 업종 전반에 걸친 그런 리스크로 시장에서는 주가가 반영이 되고 있고요. 전기차 업종 전반이 좀 침체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이번에는 테슬라로 인해서 좀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좀 전기차 업종의 테슬라로 인한 리스크라고만 보기에는 최근에 또 종목별로 주가의 움직임의 트렌드가 좀 있는 부분이 있죠. 상승을 좀 많이 했었던 종목들은 조정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스권이 얇아졌기 때문에 이 안에서 다른 종목별로 좀 순환매를 시켜야 되는데 좋은 종목이 굉장히 좋은 종목 이런 종목이 사실 최근에 많이 안 보이죠. 그렇게 되면 파는 종목들은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먼저 팔고요. 사는 종목 좀 가격적으로 좀 매력이 있는 종목들을 많이 좀 사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기차 업종들은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이 아니라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이죠. 차익 실현을 굉장히 하고 싶은 욕구가 드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 많이 포함이 돼서 전기차 업종 좀 차익 실현 매물 내놓고 싶은데 여기에서 테슬라 이슈가 딱 나왔죠. 악재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더 많이 내놓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근데 이 이유가 어찌됐든 이 두 가지 모두 단기적으로는 영향력이 좀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선 차트적으로는 좀 깨졌죠. 차트가 깨졌다는 모습은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근데 테슬라에서 생산량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전기차 업종 자체가, 전기차 산업 자체가 성장하는 속도가 좀 더뎌지는 거 아니냐. 성장 속도가 더뎌진다라면은 전기차도 그렇고요. 2차 전지 배터리도 그렇고요. 모두 다 성장 속도가 더뎌집니다. 이 성장에 대한 속도, 가능성, 미래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보고 기대하면서 주가가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기대하는 그 미래에 대한 꿈이 펼쳐지는 시기가 좀 늦춰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는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반영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시장이 좀 더 추세적으로 상승한다든지 아니면은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모멘텀들이 다시 좀 나온다라는 부분이 없다라면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조금 더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죠. 산업 자체는 분명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 속도가 100km로 달리느냐, 50km로 달리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산업은 확실히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이고 이 여러 가지 산업 중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좀 확실한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좀 매력이 있거든요. 2020년도, 22년도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죠. 2025년도 정도 되면 미국에서 굴러다니는 전기차의 60-70% 이상이 국내 배터리 업체고 한 50% 가까운 배터리가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달릴 겁니다. 그만큼 국내에 있는 배터리 업체들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캐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가격적인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매력적인 산업이고 매력적인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반등에 대한 가능성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장성 자체는 분명히 있지만 일단은 지금 시장에 나온 충격은 전기차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 모습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만 테슬라의 최근 주가 약세에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가 매력도 그리고 증권가의 평가는 역시 다소 우호적인 모습입니다. 자,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 반전에 보일 시점은 언제쯤으로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그렇다면 테슬라 관련주의 지금을 저가 매수 기회로 오히려 삼아도 좋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악재가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더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특히 기관에서 국내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죠. 이런 매도세가 단기간에 확 바뀌면서 매수세로 바뀔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러브콜 보내고 있는 시점이지만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 전기차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반등 시점을 보기에는 이 분위기를 좀 반전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좀 올라간다든지,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량이 좋아지고 있다. 아니면 중국에서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다시 정상화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판매가 잘 된다. 생산이 잘 된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거나요. 아니면은 전기차든 2차 전지든 실적이 이만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큼 상향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숫자에 대한 코멘트가 좀 이루어져야지, 숫자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지 좀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이전처럼 추세적인 상승에는 내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내년 그렇게 엄청 길게 걸릴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그래도 내년에 숫자적인 확인이 나오는 시점, 그러니까 금년 4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내년 한 1월 정도에는 어느 정도 가이던스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적어도 1월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분명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 자체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여러 기관들, 애널리스트들, 리서치든 이런 데서도 하는 얘기들은 회사 자체는, 그리고 산업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분명히 길게 봤을 때는 더 오를 텐데 지금은 우려감이 많은 시장이고 국내 주식시장도 미국 주식시장도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좀 하락한다는데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매력도가 높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좀 리스크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 이 리스크를 좀 안고 가야 되는 부담은 피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적 상승은 내년쯤으로 좀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내 테슬라 차량에 대한 수요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이 테슬라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에 좀 관심이 곤두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하루 사이에 5%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관심이 상당히 많고 또 걱정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다른 2차 전지 관련주의 주가 흐름과 비교를 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의 낙폭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좀 보면 될까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좀 비슷한 정도의 하락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크게 차이가 안 나요. 한 적게 하락한 종목은 10% 정도, 많이 하락한 종목은 한 20%가 좀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장중 고점을 따졌을 때는 한 62만 9천 원 정도, 종가 기준으로는 한 62만 원 정도가 고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가격 보면은 50만 8천 원, 그러니까 한 20% 정도, 또 20% 좀 안 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대부분의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한 10에서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삼성 SDI와의 LG 에너지 솔루션 비슷한 수준의 낙폭을 보여줬고 비슷한 속도로 비슷한 시기에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한 15에서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 꼭 셀업체인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코스닥에 많이 포진되어 있죠. 2차 전지 소재 업종들도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다른 흐름들도 모두 다 사실 차트가 좀 좋지 않고요. 떨어지는 칼날이다라는 표현을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부분 음봉이 아래쪽으로 좀 길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 공통된 차트적인 흐름이고요. 그리고 기관의 매도가 많이 나온다는 게 공통적인 수급의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거세게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은 또 반대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제와 오늘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이 있지만 어제 전날,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은 가격이 하락을 하더라도 LG 에너지 솔루션 11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외국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11월 15일 이전을 보더라도 대부분 또 매수하는 외국인의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연기금과 사모펀드에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유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상당히 매도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인의 수급은 긍정적이나 기관의 수급은 좀 보수적이고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도 다른 업체들도 대부분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하락이 특별히 깊은 모습은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시장에 힘도 없고요. 그리고 시장에 힘이 있어야지만 시가총액 1, 2, 3, 4, 1등부터 한 12 정도, 1위부터 12 정도의 종목들은 시장에 힘이 좀 있어야지만 올라가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 시가총액 2위 업체입니다. 시장에 힘이 필요한데 아직은 좀 힘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다. 2차 전지에 대한 분위기도 좀 안 좋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겹쳐서 하락을 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다른 셀업체, 소재 업체들도 비슷한 하락의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올 하반기 태조 이방원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내면서 확실하게 좀 주도주로서 자리 잡는가 했던 2차 전지 관련주였는데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 조정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벌 금융 핵심 이슈를 알아보는 배종찬의 통통경제 시간입니다. 자, 매주 이 시간에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현안 그리고 증시 투자 전략과 통통 튀는 배종찬 소장님의 시각으로 통통하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종찬 소장님 오늘도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 2달간 6조 원 네. 넘게 국내 주식을 쓸어 담았던 외인 자금이 좀 빠져나가고 있어요. 예. 네, 이달 들어서 1조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는데 특히 이 외인의 매도세 반도체 종목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점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업황 우려감이 큰 배경으로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근데 뭐 예견했던 일이죠. 네. 또 예상했던 일이고.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해서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뭐 긴축 때문에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고 또 환율이 좀 어느 정도 조정은 됐지만 계속 강달러 현상이 뭐 완전히 없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우리가 예상을 해왔던 것이다. 다만 이제 저가 매수의 차원에서 외국인들이 몇몇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매수를 해왔던 것이고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그는 2차 전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저가 때는 사두는 것이 좋겠다. 아주 상식적인 판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상황적으로 본다면은 반도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우리 주식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죠. 네. 시가총액상으로.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물량 자체를 계속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반도체가 지금 좋은 시기냐면 좋지 않은 시기죠.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는 아주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비상경영을 선언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히 이제 비반도체 분야에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전도 그렇고 지금 또 휴대폰도 그렇고 특별하게 여력이 있어서 더 살 수 있는 그런 정말 말 그대로 물건만 나오면 사는 상황이냐? 안 그렇잖아요. 우리 불과 얼마 전에 블랙 프라이데이 있었지만 불프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그랬죠. 지금 산타랠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대감이 높지는 않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경기가 지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려고 해도 일단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게 결국 가전 완성 제품도 되겠지만은 반도체나 이런 삼성전자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자부품이 상당히 반도체 비롯해서 D램도 그렇고 낸드 플래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시장 수요가 많지 않으면 경쟁은 치열해지고 또 그 가격이나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삼성전자나 또는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매도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특별하게 새로운 충격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일이고 일정한 이 시점이 지나가야 해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더 큰 위협이 왔다. 이렇게 생각할 요인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것이 좀 해소될 수 있을까? 이것이 또 극복이 돼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반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6만 전자, 뭐 7만 닉스 이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걸 따져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기관도 일정한 차익 실현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매물이 됐든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꾸만 우리 통통경제를 통해서 제가 이제 해석을 해드리면 뭐냐. 뭐 삼성전자 주식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었다. SK 하이닉스를 거래해서 큰 돈을 벌었다. 그런 개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가치가 우리 앵커께서도 앞으로 그 부분이 우리가 뭐 1, 2년이 지난 후에 그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부가가치가 없어질까요? 계속 유지가 될까요?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 이야기는 뭐냐? 지속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등락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여력이 되는 한 조금씩 사두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상당히 이익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 왜? 정시가 다시 반등하고 경제 여건이 이제 긴축이 좀 사라지고 완화되면은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그 탄력받아서 상승하는 것에 수혜와 혜택을 누가 볼 수 있냐? 개인이 조금씩 지속적으로 사둔 개인에게 간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확천금으로
삼성전자가 7만이냐 5만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이 매매 거래 기준선에서 내가 살 때다. 그럼 차곡차곡 여러분들이 5주든 10주든 사 놓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네. 물론 당장은 조금 힘들겠지만 장기적인 호흡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그렇죠.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자, 일단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매도세를 좀 피해갈 수 없는 모습이기는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선 이르면 내년 2분기에 반도체 업황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목소리도 조금은 그렇죠. 나오고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 반등폭은 어느 정도를 좀 보고 계신가요? 저는 뭐 그 반등폭이 당장 크지는 않을 걸로 봐요. 하지만 좋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대체적으로 미국 연준에서 오는 15일인가요? 또 FOMC가 열려서 이제 뭐 빅스텝이 됐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방어에 성공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서울경제TV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확인하게 되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 적어도 세계 경제의 물꼬가 방향 전환이 피벗 현상이 피벗이 내년 2분기, 3분기에는 본격화될 수 있다. 이걸 예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경제적인 여력이 추가적으로 우리 반도체 시장까지 여파가 미치지는 않지만 지금 당장은 적어도 내년 1, 2분기를 지나면서 필라델피아 지수도 개선되고 이 반도체 여건도 업황도 개선될 수밖에 없다. 그때 되면 이제 올라가는 건 우리가 확실해지는 거죠. 네. 어느 정도 폭이 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23년, 24년 이제 중국도 그렇고 더 지금 위안화를 양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추가적인 성장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세계 경제 흐름에서. 지금은 침체돼 있고.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뭐냐면 이런 흐름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10년 주기로 IMF 외환위기 이후에 10년 동안 또 경제는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오고 또 그 이후에 10년은 성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또다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고 10년은 또 성장을 하는 추세가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쳐서 또 이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 시점에 우리가 2분기 이후부터는 대체적으로 좀 이제 긴축도 완화되고 이 부분도 좀 개선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 이제 러시아가 더 전쟁을 지속하기는 어려운 상태예요. 네. 그러면 그 시점이 대체적으로 내년 봄쯤에 이제는 석유나 이런 패턴을 가지고서 더 이상 공격적으로 치고 들어가기 힘든 상황에서는 이 우리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의 여건이 좀 개선됩니다. 영국도 그렇고요. 또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됐든 아니면 좀 스트리밍을 개선하기 위한 인터넷 업황 자체가 좀 더 개선이 됐든 간에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 상황에서는 이 산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나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도 더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때 이 삼성도 그렇고 주로 이제 비메모리 쪽인 메모리 쪽인 이 SK 하이닉스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니까 그때는 그 폭이 얼마가 됐든 성장을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뚜렷하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네.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연준의 피벗만을 좀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긴 그렇죠. 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좀 테슬라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네. 있는데요. 자, 테슬라 주가 올해 들어서 50% 이상 급락을 했고요. 또 월가에서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하향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 테슬라의 주가 하락, 국내 기술주의 향방의 바로미터로 삼아야 될까요? 아니라면 또 테슬라의 주가 하락 시에 국내 기술에 확산될 파장은 어떻게 될지 그 부분도 짚어주시면 뭐 좋겠습니다. 파장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그림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테슬라의 경우에는 지금 뭐 오너 리스크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머스크가 트위터에 투자하는 것 자체도 테슬라만 놓고 본 또 투자자 관점에서 볼 때는 불만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또 악재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뭐 중국에서의 테슬라와 관련된 생산 관련해서 이제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잊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테슬라는 전기차를 생산하지만 나머지 우리가 전기차 브랜드를 한번 보십시오. 뭐 중국의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우리 현대기아차도 그렇고 미국의 차량도 그렇고 일본의 도요타도 그렇고 다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만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만큼 전기차가 이 전기를 사용한다라는 친환경이라는 효능도 있고 또 그리고 주행 연료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된다는 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차량이 공급되는 것은 지금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더 어렵거든요. 생산량도 현저히 적고 그리고 또 이것이 이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서 뭐 충전을 하거나 또는 수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도 지금 이미 그런 시장이 다 확보되어 있는 내연기관 시장보다는 훨씬 더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건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 지금 유가가 천정부지로 더 치솟는다 그러면은 전기차에 대한 욕구와 요구가 거세겠습니까? 더 치열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가가 그렇죠. 계속 올라간다. 그렇겠죠. 근데 최근에 우리가 어떤 뉴스를 접했죠? 유가가 내리고 있다. 네. 거의 지금 한참 올랐던 치솟았던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생산량이 늘어나죠. 그리고 오히려 경기 침체 국면에서 기름을 사용하는 양 자체 소비가 줄어들죠. 그럼 굳이 전기차를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국 시장에서도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니까 아이고 전기차가 낫겠네. 테슬라가 각광을 받았던 거지만 내연기관 차량도 더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는 자동차 업계에서 굳이 전기차?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우리 내연기관 지금 기름이 싸지고 있는데 이거 판매하는 게 낫지. 이 사항을 여러분들이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네. 이야기는 뭐냐면 테슬라는 이 전기차만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이유였던 간에 이유로서 이제 이런 부분에 이 잠시 이제 좀 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이 벌어지지만 그 외의 경쟁자인 다른 자동차 업체는 얼마든지 지금 유가 하락에 대한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다. 네. 그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적으로는 2차 전지나 또는 전기차 생산에 조금 그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뭐 장기적으로는 전기차가 왜 나쁘겠어요? 앞으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인 생산량과 또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테슬라를 볼 필요가 있겠죠. 예.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글로벌 기술주들이 어떤 시기를 보내게 될 거라고 보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한데 최우선적으로 접근해 볼 섹터와 투자 전략 간단하게 살펴보시죠. 네,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뭐 네이버나 카카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카카오가 최근에 이전의 비용이 한 3배 이상을 들여서 네. 시스템 안정을 도모하겠다, 모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금방 호전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금리가 상당히 인상되고 있는 국면에서 결국 대형 기술주는 성장에 지체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기술주나 뭐 게임주나 좀 우리가 이 정시가 호황일 때 또는 경제가 성장되는 국면에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산업의 성장을 좀 더딜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년도에 좀 더 우리가 테마적으로 봐서나 좀 섹터별로 볼 때 더 접근을 해야 될 것은 결국 비용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쪽에서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 쪽에 산업 분야 쪽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곡물이든 강물이든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나 또는 이 원전 또 석유화학 쪽은 지금 여하튼 산업 전환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거든요. 그쪽에 오히려 더 우리가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개인 투자자로서는 좀 어려운 국면에 터널을 관통하는 국면에서는 더 지혜로운 선택이고 판단일 수가 있겠죠. 네. 네, 기술주들 내년도 조금은 쉽지는 않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볼 만한 섹터는 언제든지 있기 마련이다라는 이야기 또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 오늘도 깊은 인사이트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오늘장 내일장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